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운 게 중국은 그 발전 과정을 좀 건너뛰어요. 걔네가 대륙이다 보니까 여건이 좀 달라요. 걔네는 유선이 더 어렵죠. 보급이 안 되고 오히려 무선으로 더 빨리 넘어간 나라고. 그래서 삐삐 핸드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발달하고 많이 대중화돼 버린. 위성 빨리 개발해서 위성 쏘고 남의 거 빌려 쓰고 하는 게 훨씬 잘 되니까 걔네 그쪽이 훨씬 빠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비디오 거치고 DVD 보고 뭐 지금 같은 이제 OTT 사업자로 넘어가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중국은 개방이나 그런 게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비디오 테이프 볼 때 거기는 DVD, CD 그쪽이 더 먼저 갔어요. 우리가 옛날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 사는 나라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설비나 기계나 아니면은 뭐 소비자가 됐건 예전 과거 거를 쓰고 좀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일수록 최신의 그런 기기와 물물을 쓴다라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미 중국이 성장할 당시부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전 세계가 똑같이 가장 최신 거를 쓰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와 자본력이 있으면 바로 똑같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을 볼 때 중국 대륙만 봐요. 너는 중국이 어디라고 생각해?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야? 중국의 돈은 얼만큼이고 어디야? 그러면 그냥 딱 우리가 생각하는 대륙을 말을 해요. 근데 중국에서의 말하는 중국은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화교예요. 경험과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유수의 대학교에 중국인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석학사, 박사부터 시작해서 미국에만 있겠어요. 유럽에도 다 있을 거고, 대만의 기술력은 뭐 누구나가 알아주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중국 자본이고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시면 검사해 주세요. 여기가 바로 우리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인건비를 올리고 있는 품질입니다. 즐겁죠? 그래서 중국에 가보시면 지금에 있는 중국의 수많은 그런 CEO, 뭐 연구자들, 그런 분들이 토종 중국인은 그렇게 물론 계시지만 다가 아니고 다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 또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본토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차리고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부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순히 예전에 알고 있던 무슨 공산주의 중국 그런 식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잘못된 정보를 마치 맞는 정보인 것처럼 해서 중국 자체를 잘못 판단하는 거죠. 아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 전에 중국 가셨던 분들은 느끼는 게, 아주 이상한 뒷골목이나 그런 데 안 가보면 왜 중국이 낙후됐다라고 하는지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도심에 가보면. 우리 레이렉스가 살아남으려면 아직까지는 중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요. 왜냐면 화장품 일본보다요? 일본보다? 일본은 작아요. 일본은 작고요. 일본은 저희 나라 거 많이 안 써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유럽에서 동양의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낮게 보는 것처럼 일본은 또 일본을 제외한 다른 동양을 낮게 봐요. 또 하나는 컬러 트렌드나 그런 게 틀려요. 엄연하게 일본은 일본의 패션 트렌드가 있고 한국은 한국의 패션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10몇 년 전, 20년 전에는 일본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와서 죄송합니다. 예, 대표님. 예. 과장님, 우리 튜브 실링기에 튜브 들어오는 거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튜브가 어디 있냐면 3층 창고 딱 들어가면 박스는 약간 넙대대해요. 튜브 실링기에 쓸 수 있는 그냥 튜브. 그거 2박스만 식사 시간 끝나고 1시 그때 내려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은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소비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이 계속 풀리지 않으면 한국 화장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5년? 아니면 그 이상으로 규모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되게 작아요. 지금 5천만 조금 넘는 와중에 진짜 누구 말대로 딱 반 나눠도 2천 몇백만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화장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략 40에서 60%밖에 안 되니까 한 1,500, 1,800명, 1,800만이 될까 말까 정도? 그러면 그거는 아주 그렇게 큰 시장 아니고 작은 시장이죠. 전 세계로 봤을 때. 그래도
한국이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시장임에는 분명하고요. 그 이유는 한국 분들이 화장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요즘은 타격이 크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보통 30%에서 40% 가까이 다 시장이 줄어들었다고들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데일리 메이크업만 따졌을 때 대략 한 반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초라든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의 또 화장품 시장이 어느 정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색조만 따졌을 때는 거의 한 반에 가깝게 다 줄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국내 시장은. 기초랑 색조 화장품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기초는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적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스킨 로션, 뭐 클렌징, 뭐 에센스 그런 식으로 피부의 상태를 좋게 유지시켜 주거나 아니면 향상시켜 주는,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은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얼굴의 그런 혈색 부분을 약간 도와주는 계열의 화장품들이 주로 기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져요. 그래서 마스크팩 그런 것도 기초 쪽으로 봐주시는 거죠. 선크림은요? 선크림도 당연히 기능성 제품인데 일부 회사는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 넣는 회사도 있지만 기초 또는 기능성이라고 넣어줘요. 그리고 색조는 앞에 말이 색이잖아요. 즉 컬러가 있는 제품들은 색조로 보셔도 무방해요. 그 컬러에는 투명하지 않은 건 다 컬러예요.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도 컬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이라이너 검은색 그것도 색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얼굴의 톤을 좀 밝게 해주는 그런 톤업 크림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색조에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크림도 색조가 될 수 있는 게 메이크업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톤업 크림은 기본적으로 SPF, 기능성의 자외선 차단을 가지고 가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화장을 하시고 밖에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있을 때 이거를 순수하게 기초로 볼 거냐, 아니면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차피 컬러가 들어가니까 그냥 베이스 메이크업에 또 다른 색조로 볼 거냐라는 걸로 나뉘어지지만, 식약청에서 나누는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각 사가 자기들 임의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볼래, 우린 저걸로 볼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걔가 아무런 것도 없이 아까 말한 메이크업 베이스 쪽 계열의 제품하고 합쳐진다 그러면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부르고, 컬러 쪽에 합쳐진다 그러면 색조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크림 로션 쪽으로 가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고 간다 그러면 그냥 기초나 기능성, 예, 그렇게 불러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식사를 가시죠. 이거 점심시간 종인가요? 네, 점심시간 중입니다.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원래 이렇게 종을 치나요? 공장은 다 쳐서 현장에 그걸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시계를 보면서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쉬는 시간, 업무 개시 시간, 그 다음에 업무 종료 시간에 다 알람을 각 회사마다 자기네 알람을 다 틀어줘요.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우리 마이크도 띄워가셔야죠. 네.